이어지는 순서는 성공사례 따라잡기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지난주 모의 계좌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아니, 지난주 시장의 변동성이 유난히 컸잖아요. 네. 그래서 참 수익률 내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1위를 기록하셨어요. 네, 사실 뭐 어떻게 기록을 하셨어요? 1위는 아니고 이제 2위인데 네. 또 박준남 매니저가 또 그래서 오늘 대신 출연을 하게 됐고요. 뭐 제가 중기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주간 1등으로 자주 뵙지는 못해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출연을 하게 되면 시장에 뭔가 변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출연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봄이 오기 전에 먼저 날라오는 게 있죠. 네, 뭐가 날라옵니까? 황사요? 네, 또 날라오는 게 또 있죠. 미세먼지요? 네, 날개 달린 것도 있습니다. 뭐죠? 봄이 오기 전에. 네, 제비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이 변화한다라는 그런 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도 이제 보면 시장의 지수는 어쨌든 뭐 7월 달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아마 8월 중순 정도 전후까지는 지수가 최근에 찍었던 고점 넘기기가 어려울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 달 반 정도 전후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8월이 지난 다음에 오게 되는 9월의 장세는 바로 이제 실적 장과 경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되니까 최근 들어서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오르지 못했던 뭐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장비 소재 부품을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가긴 했어도 섹터로 전체로 가지 않았는데 많은 종목들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기 포트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반이 진행되는 동안에 약간의 그 개별 종목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수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바로 바이오 제약 섹터하고 또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 낙폭과대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앞으로 9월 이후 장세가 실적 장이니만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이 없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경기장에서 실적도 좋고 또 경기 회복과 함께 기업 가치도 높아지는 그런 종목 쪽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가져온 그런 시장의 변화 내지는 산업의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언택트들을 포함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산업의 지형과 앞으로 산업의 트렌드를 싹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한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관련 주도주들에 대한 조정을 위한 매수 전략 이게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지난주에 뭐 1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비트컴퓨터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한번 그런 요인들이 좀 있으면서 1등을 하게 됐는데요. 뭐 어쨌든 앞으로의 흐름은 이 비트컴퓨터는 과거에 이제 소위 언택티드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움직임으로 보면 오늘도 올랐죠. 이유는 바로 이 정시 테마주인 뭐 요즘에 그 소위 범양건영이라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17% 올랐고요. 그 외에도 서원이라는 종목 그리고 그 외에도 남아토건, SDN 또 남성 이런 테마주들과 함께 지금 가는 걸로 리듬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여름장은 정치 테마주들과 그 정책 테마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테마장이 한 달 반 정도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단기 매매 전략을 펴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하반기에 가게 될 IT 장비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이나 5G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뭐 수소차 아까 조금 전에 최현덕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그 테마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정책 테마 종목들을 중심으로 간다면 정시 테마와 함께 좋은 성과가 단기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면 좋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성과부터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네, 지금 사실은 제가 뭐 자주는 못 옵니다만은 2018년도 4월 달에 생쇼 월간 수익률 527%를 기록을 했고요. 이 생쇼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이죠. 당시 이제 경협주로 527%라는 뭐 그 기록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새로 세웠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는 안 나오지만 1년에 한 번씩 온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1월에 생쇼 월간 수익 276%로 1등을 또 했고요. 올해는 4월 달이죠. 이때 202%로 1등을 해서 기록적으로 1, 2, 3등의 생쇼 월간 수익 기록은 제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수익 종목 중에서 B 종목,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트컴퓨터인데 130%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U 종목 100%, 지금 J 종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은 이 IT주입니다. 근데 110% 수익 계속 내고 있죠. 이것은 어쨌든 이 장이 지난 3월 23일 날 대저점 이후에 보통 경기 회복은 2년 반 정도 가니까 이제 한 3개월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전에 기간종을 거친 이후에 하반기 경기 회복이 앞으로 2년 정도의 상승장을 이끌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들의 수익 얼마나 극대화되는지를 꼭 참고해서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참고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김동우 매니저의 활동 성과 어땠는지 짚어봤고요. 이제는 또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코로나가 참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아서 네. 오늘 시장에도 사실 악재로 반영이 됐잖아요. 네. 이 부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이제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는 어느 정도 코로나를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역사가 짧은 것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에도 뭐 저희 5,000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3,000년 이상의 역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이나 이런 부분에 전염병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들이 많이 좀 사회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뭐 이 비상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대륙이라고 소위 얘기해주는 좀 역사가 짧은 동네들,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미국이나 중남미 같은 경우 역사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한다면 한 3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 팬데믹 같은 그런 전염병에 대응하는 대응 방식들이 아직 그 발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남미 대륙을 중심으로 아메리카가 지금 뭐 팬데믹에 휩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항상 주시장에서 접근을 할 때는 후행 지표보다는 선행 지표를 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 선행 지표는 한국 그리고 또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본다면 앞으로 뭐 계속해서 이쪽에서 컨트롤이 된다면 결국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을 포함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제압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어쨌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세계화 이 무드는 이제 약화되고 각 국가별로 소위 각계약진을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산업적 측면에서 는 이런 그 글로벌 교육이라든 사람의 컨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위험한 그런 그 코로나 전염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위 무인화라든지 또는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추세적인 상승이나 이런 산업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서 제가 이제 끝나지 않은 코로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도주의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신고가 행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쪽에 이제 후발 종목들로 새로 종목 발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또 시장 지배적 이슈 여전히 뭐 코로나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산업의 어떤 트렌드 변화를 만들면서 일부 산업은 성장 속도를 빨리 만들고 일부 산업은 또 소외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 짧은 코로나 주도주들이 있고 긴 미래 주도주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산업 흐름을 따라서 메가 트렌드로 갈 주도주들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핵심 섹터는 밑에 말씀드리지만 헬스케어, 비대면, 무인화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 주도주를 찾아낸다면 여러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헬스케어 비대면, 무인화 이 부분에서 트렌드를 좀 찾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트렌드가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런 섹터를 이제 우리는 비대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 컨셉이 너무 협소하고요. 신경제 섹터라고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적인 주도주들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무인화라고 하는 그런 쪽 관련 종목이 있고, 이 무인화라고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로 간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뭐 무인화 쪽에 그 NC소프트, 이것은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흐름들, 또 전자결제 쪽에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인데 미국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솔루션이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단에 5G를 포함한 어떤 소위 정보통신 인프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컴퓨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런 것들은 타이밍은 늦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큰 트렌드를 따라서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뉴트렌드까지 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인화가 좀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짚어주실까요? 네, 뭐 일단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잠깐 뭐 차트 잠깐만 보면 맨 위에 있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종목들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름장의 단기 테마성 종목들하고 길게 포트에 넣을 중기 종목들에 대한 컨셉과 아이디어 말씀드리니까 잠시 후 무료 방송 5시부터 진행하거든요. 오셔갖고 좋은 참고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무료 방송 5시에 이어집니다. 바로 5시에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